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간의 병화, 정화에 있어가지고 비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비견 처리하기 전에 사주 공부에 대한 팁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개설하고요. 이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도움을 주고자 개설을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에는 이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에 대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사주 공부할 때 있잖아요. 기본이 잘 안 되면은 사실은 사주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본 공부가 잘 되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중급으로, 고급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기본까지는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썼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글자 한 글자에 있어가지고 일희일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산수, 초등학교 산수가 아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고 옴으로 해서 좋은 일, 나쁜 일이 생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단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사주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의 깊이가 있고요. 이렇게 확산돼야지 됩니다, 생각이요. 그래서 전체 8글자를 잘 보고 이 생극자를 잘 봐야 됩니다. 어떤 오행이 굉장히 강하고 어떤 오행이 가장 약하고 뭐가 있어야지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봐야 되지 한 글자 한 글자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내 사주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병화가 있는데 이 신금이 있어요. 재물이잖아요. 재물인데 병신은 어두워졌다. 이건 기본 개념에서는 그렇고요. 실제적으로 이 병화가 제가 낮 시간이 이제 강하다 그랬죠. 낮 시간 사오미. 이 낮 시간에는 이 재물을 취할 수가 있죠. 그런데 낮 시간이 아니면은 이 병신, 신금이라는 재물을 취하기가 어렵다. 왜냐? 병화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신은 무조건 재물로 인해서 어두워지기 때문에 취할 수 없다.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여기에 상당한 변화가 많습니다. 사오미, 낮 시간이 이 병화를 강하게 하기 때문에 이때는 신금도 그냥 내가 재물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기초를 배울 때는 뭐 이 말 하다가 저 말 하다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과정을 사실 좀 이렇게 지나가야지 됩니다. 지나가야지 되고 그래야지 이런 글자가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또 사오미 있잖아요. 사오미가 다 좋으냐? 낮 시간이 병화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그렇지 않아요. 그동안 내가 사오미 낮 시간에 무조건 중요한 걸 설명드렸는데 또 사오미 낮 시간에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 부분을 깊이 있는 공부를 그때 다 할 수가 없어요. 차근차근 이렇게 개념부터 정리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이 사오미도 결국은 병화에 있어가지고 낮 시간이지만은 사오미가 깨졌다. 사오미가 낮 시간인데 인신사이라든가 어떤 이런 부분에 의해서 흔들리고 깨지면은 이 사오미는 밤 시간으로 갑니다. 밤 시간. 깨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병화가 비록 사오미 낮 시간이 있지만은 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오미 낮 시간이 물론 병화한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지만은 또 이렇게 인신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깨졌다. 그러면 또 병화가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병화에 있어가지고는 무조건 낮 시간이 좋다. 물론 기본 공부할 때는 그렇게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산수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병도 예를 들었어요. 병이 있어요. 병 어두워요. 굉장히 어둡습니다. 왜 어둡습니까? 태양이 2개니까 어둡습니다. 그럼 병은 나쁘다고 설명했어요. 근데 병이 살다 보면은 의사 선생님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이 다양한 직종에 고급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은 나쁘다 안 되는 거죠. 근데 기본 개념을 배울 때는 이게 어둡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그렇게 배워야지 이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무조건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 사주에서 원사주 팔자에서
예를 들어서 병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보면은 태양이 한 개 있으면 밝습니다. 병화 한 개니까. 사오미 있으면 더 좋고요. 근데 병이 두 개가 됐다. 어둡잖아요. 그런데 한 개가 더 있다. 그러면 두 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한 개가 새롭게 뜬다. 그렇게 병이 세 개 있는 사주는 또 밝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다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병화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병이 이제 어둡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 여기에 간목이 있다. 이게 해결되는 겁니다. 간목이 하나를 가려줍니다. 이렇게. 간목이 또 여기에 자수라든가 물을 잘 빨아먹은 간목이 있다. 그러면 성장한 간목이다. 그러면 병화 한 개를 막아주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8글자의 어떤 생극자를 잘 봐야 되지 이런 문제가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대운에서 세운에서 어떤 한 글자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 병화가 예를 들어서 여기 뭡니까 신금이 있어요. 지지에 신금입니다. 이거 밤시간이죠. 밤시간 신유술이니까 이거 재물 아닙니다. 재물 아니고 이 신금의 천간은 경금이잖아요. 그럼 화극금, 대운에서 경금이 왔을 때 이걸 취할 수 있겠습니까?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재물운이 왔는데 이걸 취하냐 못 취하냐. 이 병화가 힘이 있어야지, 힘이. 이때 사오미라든가 이런 힘이 인성, 목성화가 돼가지고 힘이 있으면은 경금 재물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경금 재물이 온다 해가지고 다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병명 같은 것도 상당히 이제, 굉장히 많아요. 이게 풀어가는 방법이 병명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개념, 기본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중급 넘어가면서는, 이렇게 이게 해소가 되고 풀어지는구나. 병도. 이렇게 이제 보고요. 병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정도 보면은, 이건 보면 갈등이잖아요. 갈등. 태양과 달이 갈등이기 때문에 항상 머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정이 갈등이기 때문에 여기 어떤 신금, 재물을 취할 수 없냐? 취할 수가 근본적으로 기초 개념에서는 취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병화라든가 정화가 한계가 사라질 때는 사라지는 게 뭡니까? 이제 아까 간목 같은 경우 인성인데 간목이 하나를 가려주게 되면은 이 병화는 취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병정도 갈등이지만은 꼭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게 이제, 변화가 무쌍합니다. 아주 변화가 무쌍한데 전체 18글자가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걸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병화도 보통 보면, 제가 계속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 나쁘다 그랬잖아요. 개수, 관. 이게 정관인데, 정관. 수극화, 관인데, 이 개수가 옛날 고전에서는 좋다고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 개수가 왜 좀 부정적이냐. 개수는 비입니다. 비. 안개. 이슬비 이런 거기 때문에 얘를 자꾸 태양을 가립니다. 가리기 때문에 어둡게 가리기 때문에 이 힘이 없는 병화는 여기에 재물운이 오더라도 잘 취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병화 개수에서 옆에 만약 신금이 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개수한테, 옆에 있는 개수한테 비를 맞고 안개에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보다는 병신 합수하는 게 낫잖아요. 병화 입장에서는. 이럴 때는 병신 합수가 더 좋은 거죠. 이럴 때는. 개수보다는 신금에 이렇게 합의돼 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비록 어두워지지만은 그래도 개수 비를 맞는 것보다는 신금하고 같이 합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병병이다. 병정이다. 뭐 병신이다. 이런 걸 갖다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절대 이제는 중급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병정 마찬가지, 병신 이런 거 마찬가지고, 그리고 무관이 있죠. 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죄가 있는데 경금이 있어요. 이런 일주가 있잖아요. 근데 경금 일주가 무죄야. 재물이 없어. 그러면 이 무죄 일주는 살아가면서 재물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일률적으로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토가 있다. 그러면은 기토에는 간목이 온다. 무죄이지만은 이 간목의 행위를 함으로써 또 언제 대운에서 간목이 올 때 간목이 여기서 잘 자라면은 나한테는 경금한테는 큰 재물이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무죄지만은 재물이 무한대의 재물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무한대. 얻는 재물이 있죠.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거고요. 그래서 무죄다 해가지고 남자 입장에서 결혼도 못한다? 하기 어렵다? 재물이 없다? 물론 기본 공부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사고의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의 확장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 항상 재물이 오는 것을 잘 봐야 된다. 어디에서 오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고 그런 전공을 찾아가고 그런 일을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겁니다. 병화 입장에서 재물이 없어요. 무죄다. 무죄인데 여기에 이제 이런 사화가 있고 축토가 있다. 그러면은 무죄지만은 사화 가지고 화를 가지고 사유축이라는 금이 있죠. 금. 사유축 합인데 이게 금이잖아요. 재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마찬가지 축토 땅이잖아요. 땅에서도 사유축이라는 재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이 무죄지만은 이렇게 합으로 만드는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아니다. 단지 안 보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글자 한자 가지고 절대 따지지 마시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이 없다. 응? 간이 없다. 그러면은 병화가 이제 무관이다. 무관이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명예가 일이잖아요. 직장이기 때문에 직장 구하기 어렵네. 직장 상하기 어렵네. 근데 여기에 그렇지 않죠. 여기 신금이라든가 뭐 진토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대운에서 아니면 어디에서 이게 지금 신자진이잖아요. 신자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여기서도 진토에서도. 그러면 신자진의 천간이 임수잖아요. 그럼 수극화. 그죠? 그러니까 신자진 큰 물을 만들어진다 그러면은 이 병화는 또 이 큰 물의 임수에 뜨기 때문에 관이 아주 좋은 거잖아요. 관이. 여기에 이제 아니면 여기 자수가 있다. 그러면은 자수의 천간이 이제 임수잖아요. 임수가 없더라도 신자진이 잘 만들어지면은 자진만 있어도 대운에서 신금이 올 때는 신자진 되잖아요. 그러면은 신자진의 천간이 임수이기 때문에 또 반듯한 직장, 반듯한 관이 올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 수차에 걸쳐 가지고 기초에 대해서 이제 많이 했는데요. 그 기초를 배울 때 이렇게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떤 글자 오니까 나쁘다, 나는 좋다. 어떤 글자 와서 나는 이제 재물운이 왔다. 재물운이 사라졌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 이거 다 그냥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무조건. 이제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바꾸시고요. 일일이 그걸 갖다가 다 설명은 못 합니다. 이게 어떤 명리학은 사고의 폭이 엄청 넓기 때문에,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를 계속 이렇게 풀어보면서 다양한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례를 가지고 풀어가면서 자기가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런 중급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그런 부분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이제, 이런 일반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도 그렇지 않구나.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견 처리 문제인데, 병정이잖아요. 병정인데, 보통 일반적으로 비견 처리할 때는, 비견은 왜 나쁜가 하면은, 비견은 일반적으로 경쟁자입니다. 경쟁자. 또 다른 나. 그래서 병이 있다. 여기 경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 경금 재물 가지고 다투는 겁니다. 지금
병화가 다투기 때문에 이거는 재물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둡고. 그럼 이 병화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이 없애는 걸 어떻게 없애야 되느냐. 관으로 통제를 해야 된다. 관이 뭡니까? 임수가 있다. 임수. 그러면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병화는 통제가 되는 거예요. 관이. 그러니까 이 임수관이 한 개의 병화를 통제해 주기 때문에 이때는 직장생활 관으로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건 통제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재물 취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병화나 정화나 관으로 일단은 관이 있으면 통제를 해야 돼요. 정화다. 그러면은 정임이 관이잖아요. 임수, 수극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정이다. 다 비견이잖아요. 비견이지만 임수, 관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병화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관으로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관운이 올 때는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요. 또 다른 비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견이 이제 병화가 있는데, 대운에서, 여기서는 원사주에서는 비견이 없다. 근데 대운에서 비견이 온다. 뭐 정화가 온다. 다 비견이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경쟁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때는 특히 이제 경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사업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때는요. 이럴 때는 이제, 결혼도 같은 것도 조금 조심해야 되고, 이사 같은 거. 비견 운이 많이 올 때는 보통 비견을 이제, 속성이 약간 혼란스럽고 그만두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 분리되고 이별하고 그런 게 있는데, 부정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된다. 관으로 통제를 먼저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성입니다. 인성이 뭔가 하면은 병화에 있어가지고 인성이 뭡니까? 간목이잖아요. 간목인데 병, 뭐 세 개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면 두 개도 마찬가지고요. 두 개. 병정도 마찬가지고 간목이 옆에 잘 있으면 얘가 다 막아준다. 간목이 인성으로서. 을목은 약해. 을목은 안 돼요. 이때는 간목이 이게 양간이잖아요. 병화도 양간이고 큰 태양인데 을목은 여기서는 막기가 어렵다. 작은 나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여기에 이제 간목이 또 자라는 조건이 있잖아요. 사유축이라는 자갈을 기반으로 뒀다. 그리고 이제 이 간목이 인성, 수도, 물도 잘 빨아먹었다. 그러면 더 잘 이 병화를 가리겠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이 병화는 재물을 다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목이 상당히 중요하죠. 인성이. 여기 간목이 을경이다. 을목이다. 그러면은 이 을목은 을병병병이다. 이거는 이제 못 가리는데 을목도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운에서 지지에 신금이 있다. 신금 아니면은 뭐 을목뿌리가 묘목이잖아요. 이런 해묘미가 있다. 그러면은 이 을목은 이 무제일 경우에 병병사주가 무제일 경우에 을경합에 의해서 경금을 끌어옵니다. 경금, 을경. 그래서 을경이라는 재물을 취합니다. 이 병화는. 그 을목도 좋은 거죠. 무제사주에서 무제사주 병병정 뭐 다 좋은데 이때 을목이 있다. 간목이 아니고 그럴 때는 재물은 또 가져오는 게 있다. 합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의 합, 뭐 지지의 합, 지지의 충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관으로 통제했고 목으로 인성으로 가렸습니다. 그럼 좋은데 이게 안 될 경우에 합으로 없애는 경우가 있어요. 합으로 없애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저런 게 있어요. 이제 일반적으로 병화한테는 대운에서요. 이 신인계, 인계 이런 운이 올 때는 좀 좋아 보여.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병. 그러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 대운에서 뭐 신해가 왔다. 이때 신금이죠. 신금. 이 신금이 한 개를 병신합을 하잖아요. 병신합. 이렇게.
잘 보세요. 이렇게 병신합을 하죠. 병신합. 병신합을 하잖아. 합. 그럼 한 개가 이제 내가 쉽게 설명해서 사라졌다고 보면 돼요. 사라졌다고. 물론 사라지는 않는데 약해졌다고 보면 되는데요. 병신합이 됐기 때문에 이 병화 혼자 이제 혼자서 빛을 발휘하고 능력 발휘가 됩니다. 재물 취할 수 있고 관도 내가 이제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신합을 하나 만드는 거죠. 합이죠. 이게 합. 이 합으로 제거했다 한 개를 병신합으로. 임수는 왜 좋으냐? 임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관. 아, 간운이 왔구나. 간이 와서 이를 한 개를 통제하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간이 와서. 그리고 개수 있죠. 신인계. 개수는 왜, 사실 개수가 한 개 있을 때는, 병화 한 개 있을 때는 개수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데, 두 개, 세 개 있을 때는 한 개가 오면 좋죠. 왜냐? 한 개가 얘를 갖다 개수, 안개, 비. 한 개의 개수가 이제 비를 뿌리잖아요. 어둡게 만든다니까. 그러면은 한 개만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운에서 우리가 특정한 시점에 있잖아요. 신임계, 정간에 신임계 이렇게 올 때는 그나마 이 병화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좀 중요하죠. 관으로 통제, 인성으로 가린다. 목이죠. 합으로 이렇게 제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이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대운에서 이제 대운에서 이런 간운도 없고 인성운도 없고 합으로 제거가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이제 해외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해외는 뭔가 하면은요. 해외는 이제 새로운 인성입니다. 새로운 인성. 새로운 인성을 해외 가문에서 하나 만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힘을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가면은 지구 반대이기 때문에 비견이 있죠. 비견. 병화에서 병에서 한 개를 국내에 남겨두고 내 혼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해외. 그다음에 이제 관이 또 없다. 무관. 그 해외는 또 물의 개념도 있기 때문에 해외 가면은 새로운 물이 관이잖아요. 병화한테는. 그래서 이제 정화한테도 관이고 해외로도 이런 부분이 안 만들어질 때는 해외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양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이 병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이게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으로 통제, 목, 인성으로 통제하고 합으로 제거하고 뭐 해외 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잘 응용해 보셔야 돼요. 응용해 보시고 실제 내 사주에서 내 친구 사주에서 이렇게 이거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대운에서 이렇게 보고 스스로 풀어보는 거죠. 풀어보면서 답을 찾아 나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이제 그 고전에 보면은 적천수라고 있어요. 적천수 아주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공부 안 하시는 분이 없어요. 옛날 고전에서는요. 근데 요새 이제 현대에 와서는 조금 이제 잘 안 맞는다. 이런 경우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물상 자연의 이치. 이 자연의 이치를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맞는 부분이 많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사주 공부할 때 자연의 이치, 물상인데 이걸로 공부하게 되면은 전공이라든가 그 다음에 하는 일 있죠. 하는 일. 이런 걸 좀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부분으로 잘 안 될 때는 자기가 이제 행위 있죠. 행위. 어떤 그 일을 함으로써 이런 그 기운을 좀 만들어낸다. 그런 것도 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간에 이제 임수가 굉장히 필요하다. 개수라든가 간목일주에서요. 그럴 때 사유축이라는 이 행위, 자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행위, 사유축이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유축의 천간이 개수고 이런 겁니다. 이 사유축 있죠. 사유축이 자갈도 되고요. 꼭 한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개가. 그래서 사유축의 천간은 개수도 되고 물을 뿜어내니까 금생수.
그리고 물을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일단은 감목도 물을 먹게 되는 거죠. 또 개수가 아니고 금이기 때문에, 사유축이 금이잖아요. 금이기 때문에 신금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유축이 또 음식도 되고 말이죠. 말하는 거. 그런 게 되는데,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병병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사유축 행위를 함으로써, 금은 없지만은 사유축 행위를 함으로써, 사유축 행위가 교육, 말이니까 교육이잖아요. 교육이라든가 음식, 이런 행위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금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사유축의 천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얘 한 개, 병신으로 한 개를 잡아버립니다. 병신으로. 그럼 한 개 남잖아요, 병화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될 때는 이렇게 행위를 해서라도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런 부분이 옛날 고전에서는 잘 나오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요. 현대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 사유축이 뭐 주식도 되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한계가 절단입니다. 그때그때 다 다르기 때문에 한계로 머릿속에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거죠. 머릿속에 한계로 이해하게 되면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언제는 이렇게 막 얘기했다가 언제는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렇게 이제 혼란스럽기 때문에 사고의 확장을 가지고 그때 풀어보면서 이걸 이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잠깐 조금만 얘기 말씀드렸는데요. 그 사유축이 음식, 말 이런 거기 때문에 외국어 다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금이 만들어져서 한 개 병화가 또 잡히는구나. 잡아버리는구나. 그러면 병화 홀로 태양이 뜨기 때문에 재물도 내가 취할 수 있고 명예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비견이 있다. 뭐 나쁘다. 무조건 좋다. 그 사고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이 감목이 있다. 그런데 이 감목이 물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 경금도 있고 신금도 있고 여기 뭐 유금도 있다. 그러면은 금극목, 금극목, 이 목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이때는요. 이때는 또 이 비견운이 좋죠. 왜냐? 감목이 한 개 더 옴으로 인해 가지고 대운에서라도 오면은 이 혼자 당하는 고통을 나눠서 2분의 1로 나눠서 받잖아요, 지금요. 이때는. 그래서 이게 내 고통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지금요. 비견운도 좋을 때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사고의 확장을 꼭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 꼭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거는 사주 공부를 하실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진짜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 받기가 사실 어려워요, 공부할 때요. 책도 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중급 넘어갈 때는 한 글자에 절대 얽매이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자. 절대 우리가 어떤 산수의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다. 산수가 아니다. 확장된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전체 8글자의 어떤 생각지야를 정말 잘 봐야 된다. 잘 보고 비견, 병병, 병병병, 병정, 병병정, 병신. 무조건 이렇게 나쁘다. 아니다. 나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해결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보고요. 또 무죄다. 무관이다. 나쁘다. 재물이 없다. 눈물 흘릴 필요도 없다. 무한대 재물도 올 수가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무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넓은 시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은 진짜 어렵지가 않고 사주가 잘 보인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비견처리 병화 정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